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 제품에 대한 환경단체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5년 만에 처음으로 신현우 전 대표 등 옥시 측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뉴스로도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 그러니까 이제 오전 11시부터 이 소비자 단체와 환경 단체들이 이 대형 할인점에서 이 옥시 제품을 좀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이제 공동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전부터 뭐 시작이 돼서 사실은 그 전국의 그 동시 그 다발적으로 이른바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이 지금 뭐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 일정한 옥시 제품의 퇴출에 관한 퍼포먼스도 함께 그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주장의 그 내용 자체는 신규 제품에 대한 발주를 멈출 뿐만이 아니고 바로 옥시 제품은 판매를 중단해달라 네.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이것은 분명한 옥시 제품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서 이건 소비자가 불매 운동에 정말 진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해달라.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다면 너무 이윤 추구에 그 매몰돼서 생명 경시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 유통업체로 상당 부분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 옥시 제품의 기본 원료를 또 가공해서 판 이와 같은 책임도 있기 때문에 네. 분명하게 옥시 제품의 판매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라고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고, 네. 아마 그 이틀 동안 계속 뭐 대구, 서울 또 다른 대도시에서 불매 운동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사실 이제 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 대형 마트 할인점에서 사과는 했지만 진정성은 없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가 하면 또 오히려 판촉 행사까지 열어서 이 소비자들로부터 지금 큰 이제 비난을 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얼만큼 그 심각한지, 얼만큼 그 우리의 엄마, 아기들의 생명을 정말 앗아간 체감하는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이와 같은 그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옥시라고 하는 그 회사가 사실은 그 형식적인 사과를 한 것도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데, 그 직후에 해외에 포상 휴가를 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혹시 그 측의 사과에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태국에 호텔방 100개를 그 빌려서 임직원 그 200여 명이 관광을 하고 한 4박 5일 정도 이제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진정성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2,500원의 매출액에 200억의 영업이익에 대한 포상이다. 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이것을 통해서 많은 무고한 우리 그 아기들과 엄마들의 그 폐에 대한 손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그 업처구니가 없는, 기업 윤리에 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그 어떤 행태로서 또다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환경 이 시민운동연합이 이제 내일까지 이제 전국에서 이제 동시 다발적으로 이제 대형마트에서 이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 대형 할인점에서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이 피해자가 확인되고 이 사태가 정말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신현우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옥시 측 관계자들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지금 혐의로 일단 그 신현우 전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된 건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법적으로 보면 뭐 크게 뭐 두 가지입니다.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인데요. 네. 이 독극물이 분명히 그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필요한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업무에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네. 다수의 사람들이 폐에 대한 손상을 입었다라고 해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이고요. 또 이것이 사실은 그 유해하다고 알려야 되는데 네. 오히려 거꾸로 이것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허위 광고 표시의 이제 혐의인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요약을 하게 되면 유해성 검사를 소홀히 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라고는 허위 광고, 따라서 많은 사람의 인명을 뺏어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게 네. 두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신현우 전 대표는
자기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위험성을 미리 알지 못했고 영국 본사의 지시만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근데 저 첫째 나는 몰랐다 위한 그 실험의 그 필요성, 유해성 검사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의 입장에서는 검찰에서는 이제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스태프들이 보고를 충분히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 옥시 시장이 사실은 뭐 이렇게 크지 않고 한 1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실험을 하려고 되면 2억, 3억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사실은 윤리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네. 유해성 검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이제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보고서 자체에 있어서 이미 신 대표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같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변명하기 위한 주장은 이건 나의 결정 사항이 아니고 영국에서 모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랐을 뿐이라고 현재 방어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뭐 그것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져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알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서류와 스태프들의 보고 상황 등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네. 이 범죄 사실 소명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연구서를 조작하려고 했다라고는 상당히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그랬다고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증거 인멸의 가능성, 네. 즉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뭐 충분하게 범죄 사실 소명이 되었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신 대표와 이 제품을 만든 연구진들이 함께 구속이 되었던 것이죠. 네. 앞으로 이제 또 법정 이 다툼에서 이 어떤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랬을 경우에 또 검찰 측에서 또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적어도 이제 만약에 처음부터 사람이 죽을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가능성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이 사실은 피해자 단체의 주장인데 네.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가 분명히 더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충분히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와 같은 유해성에 대한 입증 또는 판단 실험 안 한 것은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분명하게 소명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또 옥시 제품 말고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죠. 이제 세퓨 조금 이 중소기업에서 이 생산해낸 제품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무려 14명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당초 이 정부 당국의 조사와는 달리 엄청난 이 독성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광고 등에 얘기를 할 때는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유기농 물질이다. 그래서 네. 유해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라든가 그냥 논문상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혼합을 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에서는 이 PHMG를 혼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네. 이 독성을 분석을 해봤더니 일반적인 것보다 무려 140배 또는 160배 이상의 독성이 있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이것이 이제 국내에 수입됐을 때는 농업용 샘플이라고 얘기가 됐었고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면 살균제 원료로 사용하는 그건 목적이 아니고 컴퓨터 등의 냄새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수입 보고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이제 살균제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 수입에 취지하고도 이제 반할 뿐만이 아니고 또 스스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독성은 160배 이상 더 강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이었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무려 14명의 생명이 또 네. 사상되게 된 그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참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빚어진 건데요. 이 세퓨 대표 역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4명이 구속이 됐지만 이게 끝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또 추가로 이제 입건되거나 또 사법 처리될 대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도 이제 이 재료를 이제 사용을 해서 또 판매를 했기 때문에 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제조업자 또는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핵심자에 대한 분명 소환 조사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이제 조금 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네. 과연 그럼 정부는 이 책임으로부터 그렇죠. 정말 자유로운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원료 물질에 있어서의 처음에 판단 자체. 그다음에 법령이 없었다고 하는데 정말 법령이 없었던 것인지 또 임무 자체를 서로 간에 핑퐁 게임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상당 부분 책임의 중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인데 네. 검찰의 입장은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 있어서는 뭐 수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국회라든가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사건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 제주에서 지난달이었죠. 이 중국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이 됐는데 30대 중국인이 유력한 용의자였는데 어제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뉴스에서도 그 범행 동기가 조금 밝혀졌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일단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우리 이 교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피해자가 중국 그 여성입니다. 나이는 그 23살이고요. 이제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그 무비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입국을 해서 이 일정한 주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12월 그 30일경 이 용의자의 그 차에 그 동승을 해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금전적인 그 다툼으로 그날 뭐 사망한 것으로 이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사체가 그 야산 등에 놓여졌고, 그래서 이 피해자의 그 가족은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지원해서 이 가족들이 이제 조만간 제주도에 방문해서 이 사안을 접하려고 하고 있는 그 같은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듯이 뭐 범행 동기가 말다툼을 하다가 좀 돈을 빼앗으려다가 우발적으로 이제 살해를 했다고 했지만 6차례나 예리한 흉기로 이 시신이 찔린 이 부검 결과가 나온 걸로 보면 이 좀 범행 동기도 약간 의심스럽고 또 사흘 동안 이 시신을 버리기 위한 그 유기 장소를 물색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수를 했는데 이러한 어떤 범행 어떤 수법을 보면 이걸 어떤 심리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경찰에서 이제 그 적용한 법조는 이제 강도 살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강제로 돈을 뺏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과 계기해서 결국은 이제 살인까지 하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이것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 용의자의 차 안이고 네. 차 안에 그 미리 준비했던 이제 흉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점. 네. 그러면 우리가 우발적이라 하면 사실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둔기나 흉기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인데 미리 이제 흉기가 그 있었다고 하는 점은 사전에 나름대로 적어도 돈을 강취하려고 하는 계획은 분명히 그 있었다.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뭐 저항 과정에서 살인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 우발적이라고보다는 그 계획성이 더 농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사체를 과연 이제 혼자서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이제 유기를 했겠느냐, 네. 아니면 이 사람이 왜냐하면 제주도에 관한 지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누구의 그 협조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이제 그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돈이 그 다음 날 3차례에 걸쳐서 이 피해자의 그 통장으로부터 이제 그 인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알고 체크카드를 건네 받은 후에 그 살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우발적이라보다는 적어도 미리 이 강도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성은 분명히 그 농후하다. 그래서 네. 강도가 살인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강도 살인인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사실은 이제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이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뭐 자수까지 한 의미는 지금 여러 가지 자신의 계획성과 수사의 압박이 오다 보니까 네. 의도적으로 본의 아닌 사실 자수를 한 것이 아닌가. 뭐 뉘우쳐서 자수를 했다기보다는 뭐 수사망이 좁혀져 오고 또 뭔가 좀 의도적으로 뭐 좀 자기 죄를 좀 탕감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수한 걸로 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럴 가능성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자수를 하게 된 경우는 이제 그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되기 때문에 형을 감경하거나 그 면제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 수사 기관에 직접 출두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뭐 진정한 자수라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형의 그 감면을 노린 면도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 사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